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통 마케팅 7일 완성. 자, 7일 중에 이제 6번째죠. 데이 6. 데이 6는 유통 마케팅, 그다음 유통 정보가 같이 섞여 있는데 그 앞부분에 전반부에 유통 마케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102번이고요. 고객 관계 관리 CRM에 관련된 문제가 또 몇 가지가 나오죠. 특히 이제 RFM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문제 751번, 752번이 모두 다 RFM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렇다면 RFM이 뭔지는 알고 가셔야겠죠. RFM. 그래서 RFM. HPM 분석이 있고 RFM 분석이 있는데 RFM은 리센시. 최근에 이 사람이 왔는지, 그죠? 프리퀀시는 빈도수를 얘기합니다. 프리퀀시. 빈도수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이제 RFID라는 거예요. RFID. 여기 보면 여기도 프리퀀시가 나오는데 이때는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거고요. M은 머니터리. 돈을 얼만큼 쓰냐 이거죠. 요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RFM, 리센시, 프리퀀시, 모니터리 분석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집해야 될 자료입니다. 고객 정보로서 옳은 것은 뭐냐 이거죠. 최근에 구매했는지, 지금 리센시죠.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총 수익은 얼마인가? 이거 뭐죠? 이건 고객의 생애 가치죠. CLTV라고 그래요. CLTV. 자,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구매했는가? 자주, 빈도수죠. 프리퀀시.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이 자사 제품을 얼마나 정확하게 상기하는가? 정확하게 상기하는 거, 이게 아니죠. 리콜이죠. 리콜. 이거. 브랜드 리콜에 관련된 거. 브랜드 회상에 관련된 거죠. 회상.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액수의 제품. 액수 나왔죠. 머니터리죠. 머니터리.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번 되겠다. 기억, 디귿, 미음. 정답 5번 되겠네요. 5번. RFM을 알고 있는지 이거 그래서 묻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관련돼서 RFM 분석도 있고요. RFM. 그 다음에 HPM 분석도 있죠. 히스토리야, 히스토리. 히스토리컬 프로피터빌리티.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거죠. 역사적인. 전 생애를 통해서 역사적인 프로피터빌리티. 이거는 수익성이죠.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수익성 분석. 그렇죠? 한 사람이 고객 한 사람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소비를 해왔는지를 알아보는 게 HM 분석, HPM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사건을 그동안 얼마나 썼는지. 여기는 미래지향적인 거죠. 앞으로 얼만큼 쓸 건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를 다 알아보는 게 RFM 분석이다. 753번 보겠습니다.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방안과 가장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신규 고객 10%의 창출보다 기존 고객 10%의 이탈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CRM이다. 고객 관계 관리다. 고정 고객을 확보하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정 고객이 기존 고객이에요. 기존에 우리 제품 내지는 우리 서비스를 이용했던 기존 고객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객 고정화는 결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시장 내 위치를 강화시킵니까?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고객 점유율이다. 커스터머 쉐어라고 그러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3번. 이런 문제도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자, 755번은 CRM과 연관되는 단어들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 중에서 업셀링, 그다음에 크로스셀링이라는 게 있는데 크로스셀링, 업셀링이 잘 나오죠. 크로스셀링 우리말로는 교차 판매라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 기존 고객들이 샀던 제품과 연관성 있는 제품들을 함께 팔아먹는 전략이죠. 이게 크로스셀링. 크로스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연관성이에요. 연관. 업셀링이라는 게 나오죠. 업셀링. 이건 상향 판매 전략이라고 그래요. 상향 판매. K5 팔아먹었다가 그 다음에는 K7이나 K9 같은 거 팔아먹는 전략이죠. 그래서 업셀링과 연관성이 가장 낮은 건 뭐냐? 교차 판매. 이거죠. 정답 1번이죠. 격상 판매. 한 단계 올려서 판매하는 거.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유도하는 거. 거래액이 증가되는 거. 객단가가 향상되는 거. 정답은 1번이다. 1번. 이런 문제 매우 쉽죠. 이런 문제 틀리면 맞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테마 103번이죠. 1차 자료, 2차 자료에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자료, 2차 자료. 자, 데이터가 나왔죠.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1차 자료, 2차 자료 시험에 상당히 잘 나와요. 1차 자료, 그 다음에 2차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선후 관계가 중요해요. 어떤 걸 먼저 조사하느냐 이거죠. 얘 프라이머리 데이터, 얘는 세컨더리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1차 자료라고 해서 얘를 먼저 하느냐? 그렇지가 않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뭐? 얘부터 하는 거예요. 선행 조사하는 거, 선행. 선행 조사하는 거죠. 얘는 간접 조사라, 간접 조사. 기존 데이터들을 이용하는 거죠. 기존 데이터가 있으면 기존 데이터들 다 이용하는 거예요.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잡지라든가 하여튼 뭐 각종 문헌에 나와 있던 것들 다 데이터 삼을 수 있는 거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 기업에서 기존에 비슷한 거 조사한 바가 있으면 그것도 활용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다른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하는 것이죠. 이게 2차 자료예요. 거기에 비해서 1차 자료는 얘는 후행하는 거죠. 얘는 직접 조사예요. 직접 조사. 당사자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더라. 조사하기 위해서 뭐 관찰할 수도 있고요. 관찰법 이용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실험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면접할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설문을 돌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얘는 기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있죠. 요거까지 정리가 끝나면 1차 자료, 2차 자료는 끝. 자, 문제에서 2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잖아요. 2차 자료는 저기서 정리했듯이 뭐야?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기존 데이터. 제품 계열별 판매액, 이미 판매액이라는 게 다 계열별로 나와 있다란 말이에요. 기존 데이터가 되겠죠. 지점별 주요 제품, 제품의 재고액, 그렇죠? 재고액이 딱딱딱 나와 있을 겁니다. 직접 조사한, 직접이라는 단어가 탁 튀어나와 버렸죠. 힌트를 주는 거예요. 직접 나를 골라줘 이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직접 조사하는 건 1차 자료다. 직접 조사한 지점별 고객 만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연간 성장률, 고객별 지출액 이거 다 과거의 데이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틀리면 이것도 가스죠. 가스. 자, 758번, 759번 거의 동일한 문제예요. 이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마 104번 마케팅 조사의 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 같은 거 하고 나면 척도를 갖다가 계산해야 돼요. 1점 척도, 2점 척도, 3점 척도. 우리 5점 척도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5점 척도. 1, 2, 3, 4. 5점 척도. 그렇죠? 아주 안 좋다. 월스. 아주 안 좋다. 아주 배드. 월스. 아주 안 좋은 거. 배드. 안 좋은 거. 보통. 이건 좋은 거. 굿. better. 그렇죠? 아주 좋은 거. 점수를 매기는 것이죠. 5점 척도. 그렇죠? 우리 척도라고 해요. 척도. 영어로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이 척도에는 4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4가지 척도. 4가지 척도 밑으로 내려올수록 정보량이 많아져요. 자, 맨 위에는 명목 척도라는 게 있어요. 명목 척도. 명목 척도, 노미널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얘는 구분의 의미만 있다. 숫자가 구분만 해주는 거야. 1, 2. 그죠? 1은 남자, 2는 여자. 구분의 의미만 있어요. 크기라든가 서열 이런 게 아니에요. 구분의 의미만 있다. 02 서울, 032 경기도, 032 인천. 숫자죠. 순서 없어요. 이런 거. 서열 이런 거 없죠. 크기 이런 거 없습니다. 구분의 의미만 있는 거예요. 구분. 이게 명목 척도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서열 척도다. 서열 척도는 보면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 얘는 구분의 의미도 되고 구분도 되고 플러스 순서도 있더라. 1등, 2등, 3등. 등간은 없어요. 간격은 다르다라는 거죠. 1등, 2등, 3등. 자, 100m 달리겠는데 1등은 9초 9야. 2등은 9초, 9초 한 10초 넘어가겠네. 그렇죠? 10초 2야. 3등은 10초 3이야. 등간을 봤더니 0.3이고 이건 0.1이죠. 등간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4 갔더니 10.8이야. 등간은 0.5가 되겠는 거죠. 이거랑은 상관없이 순서만 중요한 거죠. 구분이 되고 순서만 있는 거예요. 1등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 4등부터는 메달이 없다. 구분의 의미, 순서가 있는 게 바로 서열 척도다. 자, 그 다음에 등간 척도란 게 있어요. 등간 척도.
등간 척도는 대표적인 게 이거다. 이거. 등간 척도. 자, 다 아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정보량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비율 척도라는 게 있어요. 비율 척도는 등간도 되고요.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절대 0점이 있다는 거죠. 0을 기준해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고, 얘네들을 통해서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칙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량이 가장 많은 거 비율 척도고, 여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 읽어보시면 순서대로 돼 있어.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자, 무슨 척도는 대상을 규명하고 분류하는 숫자, 분류의 의문, 분류, 구분의 의미만 있는 거 명목 척도다. 무슨 척도는 응답자가 질문의 대답들 간의 상대적인 정도를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다. 그렇죠? 상대적인 척도, 상대적인 순서를 얘기해요. 여기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순서라는 얘기가 나와요. 서열. 자, 디귿 척도는 대상 간 격차를 비교할 수 있고, 이때 0점은 임의적으로 사용. 0점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율 척도는 절대적 0점이 있는 거야. 얘는 상대적인 거야. 임의적인 거야. 얘는 임의성만 있는 거고, 얘는 절대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당연히 그러니까 등간 척도, 리을은 절대 0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비율 척도가 되겠다. 척도 관련돼서 761번도 뭐 똑같은 문제죠. 이번엔 76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점퍼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척도를 이용했습니다. 설문지에 다. 저거는 뭐냐 이거죠. 뭐냐. 땡땡땡 백화점 매장의 이미지는 현대적이다 마이너스.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반대로 됐네. 이 플러스가 되겠죠. 이게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아니요, 때에 따라서는 복고풍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하튼 양극단에 뭐예요? 양극단에 극단적으로 써 있는 형용사로 써 있는 거예요. 여기 현대적, 복고적, 전통적, 복고적. 다른 말로 전통적이라는 거죠. 0을 기준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뭐냐? 특히 양극단에 뭐가 있어요? 현대적, 전통적, 복고적. 다 뭡니까? 형용사적 표현이 있는 것. 의미 차별화 척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휘 차이 척도라고 그래요.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리커트 척도는 뭐 5점 척도, 뭐 7점 척도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스타펠은 이걸 갖다가 세로로 세워놓는 것이죠. 그게 스타펠 척도다. 정답은 어휘 차이 척도 내지는 의미 차별화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이번에 테마 105번 마케팅 조사 방법 가도록 하죠. 마케팅 조사 방법은 꼭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예요. 탐색조사, 인가조사, 기술조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할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문제 보면 2021년도 3회차 시험 응답자들이 제공하기 꺼리는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정보를 주기가 상당히 싫어해요.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설문으로, 우편 설문으로 꺼려하는 거 답해줍니까? 그냥 대답해주는 것도 안 하는데 우편을 해주겠어요? 뭔가 내 서명을 보내야 되는데 해주겠습니까? 안 해줘요. 온라인으로 더 안 해주죠? 면접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꺼려하는데 안 해주죠. 표적 집단 면접한다고 하겠어요? 안 돼요. 관찰해야 돼요. 정보를 안 주니까 관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관찰법 관련해가지고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민속지향적 에스노그래픽이라고 해요. 민속지향적 조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에스노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상자들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민속지향적인 조사라고 합니다. 원주민들 조사할 때 많이 쓰겠죠, 이런 것들. 766번 가겠습니다. 766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래 글상자 기응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조사 방법에 관련된 문제죠. 자, 얘는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질적인 방법이에요. 포인트가 나옵니다. 질적. 세 번째 줄 보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질적인 방법. 대표적인 정성적인 방법이고 전문가 의견 조사법이다. 이거 뭐야? 델파이법이에요. 델파이법. 이거죠, 이거. 니은은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 나오니까 시결 분석이 되겠죠. 타임 티어리죠. 타임 시어리. 정답은 4번 되겠어. 이런 문제 보면 바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줄줄줄 읽고 읽는다고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 긴 질문에서 포인트를 딱 잡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 시간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미래 수요 예측하는데 질적인 예측 방법, 전문가 의견 조사법, 이게 나오면 델파이법과 하나 뭐다? 시계열 분석이다. 여긴 안 나왔지만 회귀분석법도 시험에 개별적인 문제로 상당히 잘 나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자, 회귀분석이 가장 잘 나오는 거죠. 독립변수는 우리말로 하면 원인변수로 하죠. 원인이 되는 것들. 종속변수는 원인에 따른 결과가 되는 것이죠.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으면 x는 뭐예요? x는 독립변수예요. x가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변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되고요. 769번입니다. 조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마케팅 전략 및 믹스 변수의 효과 등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 본 조사 전에 사전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가장 옳은 것이 뭐냐 이거요. 자,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할 때 쓴대요. 아직 문제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쓰는 것이죠. 일단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정의된 다음 명확해졌어요. 우리 조사 문제 자체가 뭘 조사할지 조사 문제가 명확해요. 명확하다면 이때는 기술조사라든가 아니면 인과조사를 이용합니다. 인과조사. 근데 조사 문제 자체가 불명확해. 아직 모호해요.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모호할 때. 이때는 뭘 쓴다? 탐색조사라는 걸 쓴다. 탐색조사. 사전조사죠. 얘는 사전조사. 이걸 통해서 명확해지면 그때서야 이제 얘네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죠. 이 정답은 뭐겠습니까? 탐색적 조사죠. 정답은 4번이다. 770번도 최근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뭐 좀 어렵게 나왔어요. HUT, CLT, ANU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돼요. ANU라고 나왔어요. 애티튜드, UCG 이런 것들인데 ANU라고 나오면 우리 잘 모르고요. 서베이 조사죠. 서베이 조사. 그렇게 나오면 쉽게 맞출 수 있었는데 ANU라고 해서 잘 못 맞히는 경우가 있었다. 자, 테마 106번 유통 마케팅 자료 분석 기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아주 그냥 뭐 단골 손님이 나왔어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죠. 아래 글상자의 상황에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은 뭐냐 이렇게 됐습니다. 뭐냐?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A사는 다양한 판매 촉진을 통해서 매출 부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가격 인하, 그다음에 할인 쿠폰, 그리고 경품 행사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가격 인하도 한번 써보고 할인 쿠폰, 그다음에 경품 이 세 가지가 매출의 향상에 효과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촉 방법당 5개 지점의 자료를 표본으로 선정해서 판촉 유형 세 가지죠. 이 세 가지가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판촉 방법 세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가격 인하, 또 하나는 할인 쿠폰, 세 번째는 경품.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효과가 좋으냐 이거잖아요. 좋으냐. 얘네들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라는 거죠. 얘네들을 썼을 때 각 어때요? 이 사에 썼을 때 각 판촉 방법당 5개 지점의 자료를 표본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은 뭐냐 이거야. 이건 집단간이에요. 집단간.
요걸 썼을 때 의미가 있는 집단이 있고 요걸 썼을 때 의미가 있는 집단이 있고 요걸 썼을 때 의미가 있는 집단이 있다라는 거죠. 집단 간 비교하는 거예요. 집단 간 평균.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면 아노바라고 한다. 아노바. 우리말로 분산 분석이다.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집단 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집단 간 조사. 그래서 가격 인하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있을 것이고요. 할인 쿠폰이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있을 것이고 경품 행사가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점별로 했기 때문에. 그죠?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조사하는 거. 평균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하는 방법. 이걸 우리 아노바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세 가지 이상. 이렇게 나오면 분산 분석이다. 집단 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해설에 보면 선지 분석회가 요인 분석, 회귀 분석, 다차원 척도법, 그 다음에 표적 집단 면접법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어요. 판촉 유형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774번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분산 분석.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 774번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로 분류해서 연령대별 매출액 증감 효과 차이를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행사를 했는데 지점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5개 지점의 자료를 표본호 순정해서 판촉 유형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효과에 대한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고요. 이제 보면 77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통 마케팅 조사의 표본 추출 유형 옳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집단이 상호 배타적인 집단으로 나눠져 있고요. 조사자는 나눠진 배타적인 집단들 중에서 면접할 몇 개의 집단을 표본으로 추출한다. 확률 표본 추출 중에서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모집단이 상호 배타적이래요. 전체 집단이 있으면 이거 갖다가 상호 배타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A 집단, B 집단, C 집단, 뭐 D가 있으면 D 집단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조사자는 나누어진 배타적인 집단들 중에서 면접할 몇 개 집단, 얘를 하나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뽑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군집 표본 추출입니다. 군집 표본 추출. 자, 보면 일단 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확률이고 확률 표본 추출은 일단 세 가지가 있죠. 뭐 크게 보면 네 가지죠. 하나 단순 무작위, 그다음에 계층적 무작위, 그다음에 층화, 그다음에 군집 표본 추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계층적이 아니라 체계적 무작위죠. 체계적 무작위. 이 중에서 상호 배타적인 집단을 나누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단 확률적 표본 추출 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얘네들은 나가리 되는 거죠. 셋 중에서 자, 여기 보면 문장에 보면 상호 배타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거 단순 문장이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체계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나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 근데 층화 표본 추출은 계층 모든 계층에서 일정 수를 뽑아내는 거예요. 모든 계층별로 뽑아내는 거죠. 모든 군집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군집 표본 추출은 이 중에서 하나 아니면 두 개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정답은 군집 표본 추출에 해당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107이에요. 유통업의 성과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의 성과평가 부분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 종료가 될 것이다. 자, 783번 보도록 하죠. 783 유통 마케팅 성과평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최근 기출문제죠. 저 유사한 문제가 동일한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성과평가할 때는 질적인 것도 쓸 수 있고 양적인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양적인 거 아니면 정량적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전략적 이익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정성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마케팅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케팅적인 성과 측정 방법. 자, 유통 마케팅 성과 측정 방법은 크게 재무적인 방법, 마케팅적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재무적인 방법은 회계 데이터를 이용해. 당연한 거죠. 마케팅적인 방법은 주로 고객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성과를 측정한다. 네 번째, 마케팅적 방법은 과거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마케팅을 했더니 어디에서 뭐가 잘 팔렸더라. 어떤 방법이 잘 맥혔더라. 이거 보는 거잖아요. 정답은 4번 틀렸죠. 문장을 잘 읽으면 정답이 나옵니다. 787번. 2017년도 기출문제인데 그 이후에도 워낙 많이 나왔어요. GMROI 이거는 과목을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1과목, 3과목 어디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재고 투자 수익률에 해당하는 문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GMROI는 Gross Margin Return on Inventory, 인베스트먼트를 얘기한다. 이번 상품의 총이익을 그 상품의 평균 재고 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말로 하면 재고 투자 수익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재고 총이익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GMROI. ROI의 투자 수익률 내지 투자 이익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고 총이익률은 이렇게 나누면 돼요. 재고 자산, 평균 재고 자산이죠. 얘는 총이익. 뭐 재고 순이익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순이익으로 바꾸면 되죠. 얘네들은 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재고 자산, 여긴 총이익. 위아래로 똑같은 걸 써주면 약분이 되겠죠. 매출액을 써주면 됩니다. 매출액. 우리 ROI 할 때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자, 위에 매출액이 올라가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회전율이 나오죠. 재고 회전율. 재고 회전율 곱하기 매출액 총이익률이 되겠죠. 만약 여기가 순이익률을 썼다면 매출액 순이익률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쓰는 게 바로 GMROI죠. 두 가지를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 평균 재고 금액은 매입원가, 소매가격, 시장가격을 사용해서 계산한다. 네 번째, 상품의 재고 회전율보다 총 마진율이 재고 투자 수익률에 미친 영향이 더 큽니까? 재고 회전율 나왔죠? 재고 회전율. 그 다음에 매출액 총이익률. 총이익이란 거. 이익이란 게 뭐야? 이익이 마진이죠. 영어로 하면 마진이에요. 마진.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니죠. 얘랑 얘를 두 개 다 구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거 뭐 공식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788번은 뭐 회계 문제인데 뭐 회계 문제 뭐 그렇게 뭐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풀어보라 이런 건데 이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 두 가지예요.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다. 이때 중요한 건 매출 원가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죠.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로 구한다. 유통기업인 경우에 그렇죠. 자, 그러면 기초재고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래. 600만 원. 단기 매입액 4천만 원. 빼주기를 얼마? 기말재고 얼마예요? 600만 원. 6,400. 이게 600 하니까 4천이네. 4천. 매출액은 얼마죠? 매출액은 단기 매출액 5천만 원이래요. 단기 매출액 5천만 원. 얘는 4천만 원. 빼기 4천만 원이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1,000만 원 되겠네. 1,000만 원.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겠죠. 1,000만 원. 이게 왜 이렇게 됐나? 1,000만 원이 되겠고 책을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잘못되어 있네. 1,000만 원이고 두 번째는 매출 총이익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은 1,000만 원. 매출 총이익률은 밑에는 매출액이 되겠죠. 매출액. 얘는 매출 총이익 곱하기 100 하면 매출 총이익률이 되는 거잖아요. 매출액은 얼마였어요? 아까. 매출액은 5천만 원. 매출 총이익은 1,000만 원 되겠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5분의 1이니까 20%가 되겠죠. 20%. 그래서
1000만 원 20% 정답은 4번 되겠다. 자, 795번 보겠습니다. 795번. 마지막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 구성원의 성과 평가 기준, 그다음에 성과 척도 연결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매출 성과는 총이익, 매출 성과는 판매 할당량, 그다음에 판매 능력은 전체 판매원의 수, 재고 유지는 시장 점유율입니까? 아니죠. 시장 점유율은 전체 매출액 중에서 그렇죠? 전체 매출액 중에서 우리 자사,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게 시장 점유율이죠. 이 재고 유지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재고 유지는 밑에 있는 평균 재고 유지율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죠. 4번. 뭐 797번 이것도 뭐 여러 번 나왔던 문제니까 이게 정성적, 정량적. 정성적은 질적인 방법이라는 거, 정량적은 숫자로 무조건 나타낼 수 있는 거 이렇게만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통 마케팅 전체적인 문제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다 기출 문제인 만큼 여러분들 신경 쓰셔서 다 보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제 역할 마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의 영광을 같이 하시기를 빌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